9월 16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키운 것은 냉천 정비 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를 지으면서 물길을 바꾼 것도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와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냉천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네. 이 냉천이 어떤 하천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포항 냉천은 남구 오천읍 그 진전지 쪽에서 발원한 자연하천입니다. 예. 오천읍 항사리, 갈평리, 용산리를 거쳐서 포항 제철소 앞을 통해 영일만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방하천인데요. 네. 이곳은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량이 적어서 건천, 즉 마른 하천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천 상류는 또 해발 400m 이상의 고지대로서 그 하류는 바다와 만날 정도로 낮고 또 이래서 상류 쪽에 많은 비가 내리면 물량이나 물 속도가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동해안의 대부분 하천의 흐름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냉천 정비 사업 이후에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워낙 이 냉천이 취약하다 보니 네. 그동안 집중호우만 쏟아지면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냉천이 자주 범람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특히나 피해가 컸던 이유가 또 정비 사업 때문이라고요? 예, 냉천 정비 사업은 2012년부터 일명 냉천 고향해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오천에서 청림까지 8km가 넘는 구간에 대해서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예산은 한 300억 정도, 30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하죠. 네. 호안을 만들고 여울이나 어도 등도 만들고 또 그 찬내 수변공원이란 이름으로 그 일대에는 또 그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야구장까지 있습니다. 인덕교 네. 주변인데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징검다리 등 각종 시설과 구조물이 전 구간에 걸쳐서 조성돼 있습니다. 그 시공 기간이 사실 10년 가까이 걸려서 또 5번, 6번 이런 설계 변경도 계속했고 네. 크고 작은 집중호우에 유실되고 복구 공사를 반복한 끝에 작년에 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시설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그동안 하천 폭이 좁아지고 하천 바닥은 높아져서 그러니까 하천 깊이가 얕아졌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냉천 양쪽에 도로가 또 4차선 도로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폭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 흰남노라든 어떤 기록적인 그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서 냉천이 범람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주민들이 이미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예, 인근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오천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이 냉천의 문제를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비만 오면 냉천이 넘친다. 그리고 또 냉천 공사 다시 복구 공사를 하면 비 오면 또 다시 유실될 텐데 이런 걱정들을 쭉 안고 살아왔습니다. 네. 태풍으로 유실될 때마다 또 제방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바닥을 더 파서 물이 더 많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을 넣었다고 하지만 네. 계속 묵살당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구와 유실의 반복이 계속되고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폭을 좀 넓히고 바닥을 더 깊게 파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요. 글쎄요, 이런 건설과 관련된 그 기술은 사실 과연 불가능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현재 냉천은 인덕교 주변의 하천 폭이 워낙 넓습니다. 네. 그게 냉천에 정말 그
대부분의 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천폭이 넓어서 그곳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이 있는데, 네. 포스코 앞 냉천교회 하류에 와서는 갑자기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건데요. 네. 또 냉천 양쪽으로 또 4차선 도로가 넓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냉천폭은 과거에 비해서 뭐 반은 좁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좁아진 상태인데, 하천이 하류에서 넓게 퍼지면서 상류의 물을 품고 가야 되는데, 이 냉천의 구조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콘크리트 시설물을 최소화해야 되고, 뚝도 높이고 바닥도 깊게 파야 되지만, 또 냉천교 일대를 좀 넓혀서 통수량을 늘리는 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통수 공간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냉천지른 용산천 인근의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이 물길을 꺾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건 냉천 하류의 범람의 문제고, 네.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이 꺾인 문제는 냉천 상류에, 네. 오천읍 용산 1리에 마을 하천 용산천이라는 냉천의 지류입니다. 네. 이 하천이 있는데, 용산천이 냉천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용산 1위 마을을 거의 뭐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네.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2017년에 포항시가 수로를 변경 허가를 내줬어요. 네. 이곳은 지리적으로 용산 1위 마을과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2차선 도로를 경계로 바로 마주 보면 인접해 있는데, 네. 용산천은 아파트 부지를 원래 가로질러서 천천히 그렇게 넓게 흘러내려가던 하천인데, 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직각으로 꺾이도록 수로가 변해버리자 이런 형태로는 앞으로 큰 비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예상을 하고 네. 그 위험한 상황들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바로 이번 비에 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마을 전체가 거의 물에 잠겨서 온통 뻘밭이 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냉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항사댐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포항시가 지금 환경부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항사댐 건설을 반대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이 항사댐 문제가 거론되는 게 정말 좀 황당합니다. 냉천 범람의 원인으로 냉천 정비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생기니까 갑자기 일제히 항사댐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포항시에 의하면 포항 항사댐 건설을 위해서 홍수 대비, 용수 공급, 하천 유지수 확보, 이런 세 가지 필요성을 내세워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항사댐을 짓겠다라는 홍보를 해왔는데, 과거에 댐 사정 검토 협의회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어떤 필요나 목적의 어느 한 가지에도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수량 조절, 오어지는 수량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 오어지 상류에 댐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위험 발생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냉천 정비 사업을 이유로 항사댐의 자꾸 부각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어지는 수량 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항사댐을 건설한다고 해도 이런 수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사댐의 물 용량을 476만 톤으로 예정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 댐이거든요. 네. 현재 오어지보다도 더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냉천은 사실 오어지와 또 그 이후에 진전지가 생긴 이후에 네. 건천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사댐을 하나 더 지어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고 또 홍수 조절도 하겠다라는 계산은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냉천을 현재 사실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은 항사댐을 자꾸 들고 나와서 해결책을 찾는 발상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현재는 냉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 현재 냉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냉천이 재해를 막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복구를 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기후 위기로 앞으로도 이런 태풍이 더 크게 더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실천할 것은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남기실 말씀 전해주시죠. 예, 현재 기후위기 문제는 정말 그 누구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발등에 불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어떤 재난이 얼마나 자주 강력하게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나 폭염,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질병,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다라는 경고도 받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는 방법이 온실가스 배출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라면은 이런 노력,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4일에는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전국 공동행동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였습니다.